노후 준비가 힘든 이유가 의도치 않게 큰 지출이 생기면서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끌에는 이런 노후 자금까지 빼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죠. 보통 영끌족이라 하면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저도 경험했었던 부동산 풀대출 구입이고, 두 번째가 코인이나 주식 정도가 크게 생각나네요. 물론 세 번째 영끌 후 소비, 차를 사거나 하는 카푸어의 형태도 있긴 합니다. 작년 말부터 심상치 않잖아요. 금리 많이 오르고 부동산 빠지고 주식도 지지부진. 코인은 며칠 전에는 뭐 반등했지만 테라처럼 그냥 사라진 코인들도 많고요. 영끌족이었다면 쉽지 않았을 그런 장들. 별로 좋은 결과가 상상되지는 않네요. 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저는 결혼을 2013년 딱 10년 전에 하면서 이제 집을 구하다 보니 양가에서 해주신 게 정말 10원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원룸에서 둘이 시작하기로 했죠. 그래도 경기도 외곽 쪽 아파트 한번 보자고 돌아다니다가 이 분양이 막 해소되어가는 그런 시점에 맞닥뜨립니다. 그 아파트 분양 현장 근처에 가보면 상담소들이 있었는데요. 이거 이제 계약 거의 90% 다 돼가는데 지금 하시면 30평대도 전체 가격의 10% 3천만 원만 있으면, 아니 1천만 원만 있어도 계약 가능하고 직장 다니시죠? 뒤에 중도금 대출도 무이자에 확장비까지 지원해드리고요. 뭐 이런 설명이 기본이었던 시대입니다. 돈이 한 푼 없어도 1천만 원에 회사 대출, 은행 대출 좀 끼면 경기도 신축 아파트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원룸이 출퇴근 편해도 우리 살기엔 정말 갑갑하니까 그래 이거다 싶어서 계약을 합니다. 나중에 이자 내고 해도 뭐 가격 자체가 저렴했으니까 그 당시에 결혼할 때 집을 산다고 하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세 어디에 구했어? 이런 게 기본이었는데 집을 산다고 하니까 집값 더 빠르게 빠질 텐데 전세가 낫지 않냐? 라는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평생 거기 살지 뭐,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살다 보니 취득세 면제 기간이 되기도 전에 벌써 가격이 50% 이상 올랐죠. 투자하려던 건 아니었지만 투자금 대비로는 뭐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죠. 100%가 뭐야, 1천만 원 가지고 나머지 다 대출인데. 그러면서 점점 상승장을 타면서 사람이 참 욕심이 생기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서울까지도 구경 많이 다녔습니다. 그 이후에 나름대로 승승장구하다가 최근에 멈춘 게 한 재개발 지역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완전 진흙탕인 거예요. 계속 잘 됐었으니까 사실 잘해준 부동산만 믿고 들어갔다가 완전 진흙탕을 넘어 늪에 빠진 느낌이 됐는데요. 거의 10년 전하고 비슷한 경제 수준에서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정신 차려보니까 40대를 넘어서고 노후 준비는 집 한 채와 퇴직금, 국민연금밖에 안 남은 전형적인 대부분의 우리나라 자산현황하고 비슷해졌는데요. 요즘에 금리가 오르다가 잠시 주춤하긴 한데 여전히 여러 경제 지표나 주변 상황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연금도 개혁한다고 하지, 출산율은 연일 세계 최저를 경신하고 있고, 챗 GPT다 보다 AI가 일 잘하는 분야가 점점 생길 것 같고, 회사가 또 어려울수록 엄청 쪼우잖아요. 이럴 때 또 40, 50대 분들 압박 심하잖아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부동산 막차 타신 분들은 좀 힘든 지역은 원금을 넘어 대출금까지도 심한 경우는 다 까먹었을 정도로 빠진 곳도 간혹 있나 보더라고요. 이제는 이게 수입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는 거죠. 자산 가격의 변동폭이 심해질수록 점점 근로소득이 의미가 없어질 텐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부동산이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물론 빠질 때를 기회 삼아서 부동산으로 성공하시는 분들이 생겨난 걸 많이 봐온 사람들이 가격을 받쳐주긴 하겠지만, 일본의 예를 들면서 30년 동안은 가격이 빠질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로 무주택자들이죠. 우리나라는 세계랑 비교해보거나 인구 구조를 보면 사실 이 가격이 유지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도 계속 급상승을 해오긴 했죠. 그걸 믿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찌 보면 한 방에 노후 준비는커녕 인생이 그냥 술술 풀려버릴 수 있으니 꼭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부동산 상승기에는 주변에 누가 성과급을 얼마 받았더라 해도 나도 뭐 1년에 그 정도씩 집값 오르는데 하면서 정말 마음 편히 회사 다녔던 것 같아요. 그걸 지금 투자 말고 다른 수익으로 올려보려고 하니까 정말 쉽지 않구나 하는 걸 느끼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잘 되신 분들, 꼭지에 딱 팔고 나가신 분들 아마 룰루랄라 인생 참 힘내 하실 거고,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드실 겁니다. 저도 3년 전에 정말 힘들면서 인생 진짜 뭐 없구나 별다른 생각을 다 했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는 정말 힘들다고 하죠. 부동산, 주식, 코인, 직장, 뭐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부동산 유튜버 분들도 다주택자들은 지금 역월세 내주거나 이자 내야 되는데 안 팔려서 강의파리에서 그거 메꾼다고 얘기하시는 또 다른 유튜버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주택에 계속 풀대출로 진행했었으면 사실 엄청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경매 나가는 거 사서 투자하라고 또 경매 강의도 성행하고 막상 해보면 정말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어찌 보면 예전 IMF 세대 분들이 힘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퇴직금 누진제 같은 혜택 받고 퇴직금도 넉넉히 받으신 분들, 아니면 회사 커나갈 때 자사주로 넉넉히 받으신 분들, 적금만 잘 넣어도 목돈 마련할 수 있었던
사람들. 아무튼 각자 열심히 사셨지만 사회 틀 안에서 비교적 한 노선대로 쭉쭉 사셔도 잘 사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중간 세대는 그 혜택들 다 없어지고 환경 바뀌고 사회 틀이 바뀌고 이제 그렇게 가지 않으면 힘들게 된 거예요. 맞벌이 하거나 애를 하나 또는 안 낳거나 아니면 결혼을 안 하거나 이런 사회 구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맞벌이 하면서 돈은 풍족해지니까 소비 물가 촉진되죠. 애 하나 낳고 여기 또 상대적으로 풍족한 지원해주죠. 그렇게 풍족하게 해서 내 자식 판검사 의사 사자 시키려고. 그거 아니면 또 내가 다니는 이런 회사 들어가게 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러면 또 다른 인프라가 괜찮냐. 뭐 하나같이 불확실하고 검증된 게 아니잖아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장래희망 중에 상위가 유튜버, 아이돌 이런 거. 차라리 이런 쪽은 나은 것 같아 그나마. 예체능 쪽은 교육비가 두세 배 더 들어가는데 정말 재능이 없으면 크게 성공하기가 불확실하고 돈 없으면 사실 더 시키기 힘들죠. 미대 쪽도 요즘은 실기를 잘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공부를 잘해야 들어갈 수 있는 국영수 만능 시대. 알면서도 편승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길을 택하지 않거나. 출산율이 이해가 됩니다. 부산도 인구가 반토막 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인구가 줄면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남고 다른 지역은 많이 황폐화될 것 같아요. 그렇게 황폐화될 걸 알면서도 차라리 인구 더 줄여서 우리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잘 사는 혹은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다면 지금의 고통도 감내할 만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안 돼. 대출은 풀대출인데 금리는 올려. 주식도 안 돼. 채권? 할 돈 없어. 코인은 도박이고 이러니 수많은 부업들 월천 벌기 이런 거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그거 강의하는 사람들이나 돈 많이 벌지 실제 따라하고 큰 돈 버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꽉 막힌 현생 원래 인생이 다 그런 건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유튜브도 그래요. 사실은 인스타나 카톡 같은 SNS처럼 시작했을 텐데 주로 일방적인 정보 전달 또는 재미를 위한 수단 강연 형식의 말하기로 왜곡된 정보도 진짜인 것처럼 인식하고 유튜브를 맹신하는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조금만 별로면 악플도 많이 달리고 한순간 매장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뭐 하기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들 힘든 세상. 앞으로 어떤 게 다가올지 모르는 이 세상. 그래서 미리 노후 준비, 다른 직업 준비하고 있는 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저에게도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너무 안 좋은 면만 보나? 좋은 면도 좀 찾아보고 싶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